뛰어난 퍼포먼스와 안정성 덕분에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보기가 힘들어서 조금의 희소성과 개성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푹푹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신선도 높은 신발을 가지고 나오는 문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 자체를 세일 부분으로 약간 몇 주 했다 보니까 거의 한 2주 정도 촬영 안 하고 또 서울 갔다 와가지고 또 촬영 못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촬영을 하니까 뭔가 많이 어색하네요. 뭐 어쨌든 오랜만에 촬영은 하지만 촬영한 건 뭐 결국 똑같으니까 한번 그냥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발 브랜드는 미즈노입니다.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프로페시 목을 저번에 선보여 드렸었죠. 원래는 프로페시 목이 아니라 이 신발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막 이렇게 탐하고자 하는 그런 한정판 모델이 안 나와서 언젠가는 하겠지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착화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혹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을 꺼내보기 전에 4K 설정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모습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멤버십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발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STU 미즈노 콜라보 웨이블라이더 10입니다. STU 미즈노 콜라보 웨이블라이더 10입니다. 미즈노 웨이브 프로페시에 비하면은 뭐 덜 스포티하고 덜 미래지향적이고 오히려 약간은 조금 더 평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발은 한정판이라 끈이 너무 눈에 띄는데, 한정판인 걸 떠나서 일반판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즈노 화보를 보시면은 설이나 배우님께서 촬영을 하신 모습을 보시면은 이 웨이블라이더 10을 신고 계십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이미지로서 좀 더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의 배경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즈노는 1906년 오사카에서 미즈노 리하치와 그의 남동생 리조에 의해 미즈노 브라더스가 설립되었습니다. 미즈노는 항상 성능과 기술력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들의 스포츠화는 탁월한 품질과 편안함,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STU는 2017년에 설립된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Saturday of Us라는 약자로 토요일에 입고 싶은 옷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솔직히 이 신발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얼핏 스쳐 지나가는 브랜드였는데, 뭐 옷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미즈노의 웨이브 라이더 시리즈는 미즈노의 대표적인 중립 쿠셔닝 러닝화 라인으로 주로 일상적인 훈련과 장거리 러닝에 적합한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 웨이브 라이더 1을 시작으로 현재는 28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웨이브 라이더 10은 2007년에 처음 출시된 러닝화로 미즈노의 대표적인 러닝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퍼포먼스와 안정성 덕분에 러닝화로 큰 인기를 끌었고 어느 순간 단종이 되었으나 2020년 브랜드의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가조쿠 프로젝트에 의해 현대적인 해석과 함께 재발매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미즈노에서 레트로 패션화로서 꽤나 밀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바깥쪽 옆모습, 앞모습, 안쪽 옆모습, 위에서 봤을 때 뒷모습, 밑창. STU 미즈노 콜라보 웨이브 라이더 10에 한번 디테일 살펴보실까요? 러닝화로 나온 신발이지만 생각보다 얇고 굴곡진 쉐입은 아니고 발가락 영역이 생각보다 넓으면서 디자인은 원부터 쭉 유지되어 오던 웨이브 라이더 시리즈만의 극 독특한 웨이브 라인과 다양한 소재들이 레이어드된 디자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마다 당연하게도 소재나 색조하고는 다르겠죠. 맨 먼저 깔려있는 베이스로 된 광택감이 느껴지는 메쉬의 가피와 그 주변 라인은 합성 가죽을 기본으로 스웨이드, 누벅 등이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미즈노의 럼버드 로고가 광택감 있는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감을 나타내는 듯한 디자인의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색상도 다르고 소재의 느낌도 다른 쭈구리 가죽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은 웨이브 라이더 10의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갔을 때는 이렇게 매트한 소재가 따로 쓰였으면서 미즈노 로고와 폰트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손가락을 걸 수 있는 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큰 특징이 독특하면서 아주 해진 듯한 이 느낌의 끈, 아이보리 색과 갈색으로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뭔가 빈티지 그런지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혀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메쉬로 그대로 쓰였으면서 살짝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메뉴에는 합성 가죽 로고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뒤에와 똑같이 손가락 고리 부분이 있고요. 입구로 가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충전감이 있는 발목 패딩 부분이 있으면서 생각보다는 막 두껍지는 않습니다. 신발 입구의 안감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메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내부는 두께감이 살짝은 있으면서 통기성도 좋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나 나일론이 사용되었겠죠? 인솔은 탄성이 강한 소재이면서 두께가 0.5cm 정도로 꽤나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패브릭 안감은 메쉬가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된 것 같네요. 인솔 아래 신발바닥 부분에 따로 푹신푹신한 형광색의 소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창의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면서 스포티한 와중에 미즈노의 대표 폼 소재인 유포릭이 사용이 되었고요. 중간에 광택감이 있고 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즈노의 웨이브 기술의 대표적인 형태인 웨이브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쿠셔닝과 안정성을 잡아준다고 하네요. 뒷발 쪽에는 충격을 더 흡수하는 부분인 VS1이 들어가 있고요. 밑창 같은 경우에는 미즈노의 고내구성 아웃솔인 X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접지력이 좋아 보이게끔 되어 있죠. 뒷발은 뭐 흔하게 보이는 충격 흡수를 위해 구성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었을 때 굽의 높이는 대략 3.1cm 정도가 나옵니다. 앞발로 갔을 때는 2cm 정도로 대략적인 힐드랍은 1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요즘 런닝화들에 비해 살짝은 무거운 무게인 300g 되네요. 웨이브 라이더 10의 착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신발은 제가 원하는 핏보다 조금 더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고 벗는 것에 있어서는 운동화처럼 신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걱이 있으면 훨씬 좋아요. 신고 나서는 생각보다 발가락 쪽 공간이 넓어가지고 편안하면서 부드러운 안감으로 인해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러닝화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중간부터 뒷발까지는 확실히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기에 안정감은 있으나 일반적인 일상 운동화를 신으셨던 분들에게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과 닿는 바닥은 생각보다 아치가 많이 잡혀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딱 구색은 어느 정도 있다 수준? 하지만 인솔이 어느 정도 두꺼워서 이렇게 밟았을 때 어느 정도 꺼지면서 아치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발바닥과 닿는 감촉 전체는 푹신보다는 단단하다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단단했으면 구려 했을 텐데 뒷발에 유포릭과 플레이트의 조합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푹푹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충격 흡수가 꽤나 좋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발을 롤링할 때는 평평한 면이 더 많기에 강제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센터에서 중립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즐겨 신는 젤카야노 14, 뉴발란스 2000이와 당장 비교했을 때는 젤카야노 14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2002보다는 쿠셔닝과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모델의 딱 중간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러닝화 베이스의 단단하고 안정을 중시하는 중립화이기에 일상에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어려워도 적당한 걷기에선 오히려 괜찮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매우 뛰어난 신발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러닝화보단 일상화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은 신발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했어요. 웨이브 라이더 10의 사이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맨발을 자로 쟀을 때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일반적으로 딱 맞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선호하는 정 사이즈는 245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250 하나만 남아서 반업을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작게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웨이브 라이더 10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나 발 길이나 어느 정도 넓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널널한 신발이라고
신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호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신발은 상당히 저한테 좀 큰 신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널널한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칼발이나 일반적인 발볼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사이즈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호까지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웨이브 라이더 10의 요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신발의 디자인, 한정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신발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베이직한 모델로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스포티하며 레트로한 그 무드, 아무래도 뭐 이 신발만의 독특한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개성이 있어요. 착화감 면으로서는 옛날 러닝화스러운 면모가 있지만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상화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모델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뭐 한정판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으로서는 뉴발란스의 2002나 아니면 1906이 있고요. 아식스의 젤카이노 14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신발들보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보기가 힘들어서 조금의 희소성과 개성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잘 모르는 시장 신발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끝입니다. 확실히 미즈노라는 브랜드는 그 오래된 역사만큼 착화감 면에서는 보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페시 목도 그렇고 이 신발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착화감이나 디자인 전체적으로 만족을 했지만 이 이후에는 아마 뭐 웨이브 프로페시의 일반적인 모델이나 그 다음에 웨이브 라이더 베타 그런 일반적인 모델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열심히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가시기 전에 꼭 부탁드릴게요. 커뮤니티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멤버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뭉클뭉클한 신발을 가지고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